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그 선택들이 모여 인생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갑니다. 하지만 만약 아주 작은 정보만으로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비극적인 미래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는 한 무속인의 영적인 통찰을 통해 평범함을 거부하고 끝없는 탐욕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했던 한 남자의 운명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에게 인간 본성과 업보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인간과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에 공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며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지혜로 되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저희 제작진은 신통력으로 명성이 자자한 한 무속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보통의 점사와는 다른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손님의 생년월일이나 이름을 받지 않고 오직 질문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인물을 읽어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의구심 속에서 우리는 작은 테스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단 2가지 정보만을 요구했습니다. 대상의 나이와 성씨. 제작진은 생년월일은 모른다고 답하며 머릿속으로 1963년생 남성을 떠올렸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운을 느끼던 무속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남의 밥그릇을 걷어차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의 밥그릇을 찬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빼앗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생계와 인생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과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부류의 인간입니다. 잘못 엮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점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오직 그 남자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더욱 소름 돋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남자에겐 부모도 형제도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자식마저도 자신의 성공의 걸림돌이 된다면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비유가 아니냐는 제작진의 물음에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반드시 칼이나 총으로 목숨을 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정신적으로 피를 말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교활하고 잔인한 방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사람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죠.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데는 선수고 교묘하게 말을 돌려서 본질을 흐리는 데는 도가 튼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체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의 운명은 태생적으로 우두머리가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주였습니다. 결코 남의 밑에서 꼬리로 살아갈 수 없으며 어떻게든 정상에 서야만 하는 끝없는 권력욕의 화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 차지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 앉았으니 그 밥이 온전하겠어요? 결국에는 그 밥그릇마저 깨지고 이제는 밥을 짓는 밥솥까지 팔아먹게 될 겁니다. 이는 그가 빼앗은 조직이나 사업의 근간마저 송두리째 파괴할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말로는 어떨까요? 무속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갇히는 형국 혹은 죽는 형국입니다. 병상에 누워 온몸에 호스를 꽂고 꼼짝 못하거나
차가운 감옥에 갇혀 평생을 보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이치는 결코 그를 비껴가지 않을 것이라는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제작진은 이 남자의 과거가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토록 괴물 같은 인간이 되었을까요? 무속인은 그의 과거를 들여다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 웃기는 사람이네.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불쌍하고 힘들게 살았는지 연기하지만 그건 전부 가짜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일 뿐 실제로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빼먹을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빼먹고 정상에 오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아왔습니다. 만약 그가 시골에서 자랐다면 그 지역의 순박한 사람들을 모두 등쳐먹고 일어섰을 것이고 도시에서 자랐다면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에게 교묘하게 빌부터 기생하며 성장했을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의 유년기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징역 아닌 징역을 다녀온 것 같은 기운이 느껴져요. 징역 아닌 징역이란 무엇일까? 그녀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지금의 소년원처럼 성인이 되기 전 저지른 범죄로 인해 격리되어 생활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남의 것을 탐하고 친구들을 해코지하는 등 비뚤어진 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릇된 욕망의 싹은 이미 유년 시절부터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마주할 비극적인 말년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금전 문제, 비리, 조작, 그리고 사람을 죽인 업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녀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았을지라도 그의 결정과 계략으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앞에서 평범한 사람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무속인의 입을 통해 권력이라는 달콤한 독에 취해 인간성을 상실한 한 남자의 삶을 엿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타인의 눈물 위에서 쌓아올린 성공은 결국 모래성과 같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마련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교묘한 가면으로 진실을 가린다 해도 하늘의 그물은 결코 그 죄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권력을 향한 탐욕과 타인을 향한 잔혹성, 그리고 그 끝에서 기다리는 비극적인 종말.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일 것입니다.